중1때에서 근데 이런 거 배우는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여기 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는 지장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장간이라는 말은 지지가 장하고 있다, 천간을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간은 하늘을 상징하고 지지는 땅을 상징하고 그러면서 지장간이라는 거는 땅이 지지가 품고 있는 하늘의 기운을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늘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하늘은 생각이에요. 천간은 생각이고 지지가 인간의 활동이거든요. 천간에서 계획을 하면 인간이 실천을 하는데 그 지지가 어떤 천간의 생각, 어떤 천간의 기운을 품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지장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률 분야를 다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주가 연지, 월지, 일지, 시지가 있는데 연지하고 일지하고 시지는 그냥 인원용사예요. 그냥 지지이고 월지를 우리가 월률 분야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 월지에 나타난 지장간을 지금부터 다시 공부를 자세히 하는 건데 이분 사주를 다시 또 써놓고 할게요. 유진, 갑인, 임진, 신입. 네. 그러면은 이 사주가 인월에 태어나서 인월의 지장간은 무병갑. 여기서부터 여기, 중기, 공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갑사령에 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기운에 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갑사령에 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장간을 여기, 중기, 본기 그래도 되고 정기라고 해도 돼요. 여기는 전달의 기운이 여기서 남아서 전달된 거고 그 다음에는 중간의 기운이에요. 근데 생지의 중간 기운은 항상 미래지향적이다. 우리가 생지가 다음에 병화의 기운, 목왕한 계절의 인월에 다음 화의 기운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는 중간 기운인데 생지, 인신사의 중간 기운은 항상 변화를 추구한다. 그 다음에 이 인이 임, 오, 술하고 합을 하고 병화가 투가 나면 인이 병화의 기운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격도 병화가 이 사람의 격이 되는 거예요. 갑이 아니고. 그럼 그 사람은 병화의 사령에 나고 인, 오, 술 중에 삼합을 하고 병화가 천간에 투가 나면 그러니까 병화에 사령하고 인호술 중에 삼합을 하고 병화가 천간에 투가 나면 이 사람은 병화를 그 사람의 격으로 그 사람이 하늘에서 부여받은 임무로 쓰는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을 가지고 언제나 변화를 추구한다.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하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운명으로 나은 거죠. 그래서요, 이제 거기 있는 부분에서 선생님 월률 분야 거기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조 선생님 읽어주세요. 월률 분야 다른 지지와는 달리 월지는 계절의 변화를 담고 있다. 한 달 동안 기후가 변하는 원리를 천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니 월지의 지장간을 월률 분야라 한다. 지장간은 월지 월률 분야에 초점을 맞춰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그래서 지장간은 여기 정기로 나누거나 아니면 여기 중기 정기로 3등분을 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요 또 지지가 가지고 있는 기에 따라 계절의 시작인 인신사의 생기, 그 다음 자오, 묘유, 완기, 계절의 정목기, 진술, 충미, 잡기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요. 월지는 어느 계절의 영향을 받고 태어나서 이게 어느 기운으로 변화하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기를 보세요. 생기 그러면 이제 인신사해가 생기예요. 그러면 생기는 각 계절의 처음에 있잖아요. 각 계절의 처음에 있으니까 그거를 계절의 출발을 나타낸다. 그래서 생기라고 말하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시작점과 같다. 그래서요 거기 역마라는 말은 책에 늘 나오니까 인신사해를 역마라고 한다. 또 지나치게 표현하는 분은 이걸 역마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자편명리학은 살살살을 안 하니까 그러면은 인신사해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떠냐면요 언제나 생기가
넘쳐서 항상 뭔가를 시작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그 다음에요, 생기에서 중요한 건 거기 봉사와 전달, 중개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인월부터 지금 다시 지장간을 설명을 합니다. 인월에 시작하는 화의 기운은 여기 인월에 병화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월에 이미 다음 계절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의 기운이 인월에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이 우리가 이렇게 삼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시작된 화의 기운이 5월에 가장 왕성하고 그리고 수월에 마무리된다. 그러면 수월을 우리가 항상 창고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창고는 술에는 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여기 가장 크게 왕성하게 꽃을 피웠다가 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의 창고라고 해요. 그거를 다른 선생님들이 또 화가 입묘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묘지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고지, 묘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점을 화로의 불씨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화의 기운이 들어있다. 그러면 술이 자기 혼자서 화의 기운을 발휘하는 건 무리이고요. 이렇게 인이나 오와 삼합을 이루어야 강한 화의 기운을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화의 기운은 인월에 시작을 해서 5월에 가장 왕성하고 수월에 마무리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인월은 축에서 토의 기운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무토가 사용하고 계절로는 봄인데 여름을 시작하는 화의 기운이 시작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중기가 병화죠. 그 다음에 정기인은 인목은 간목과 간목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이라는 것은 원래 간목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삼합을 하면 병화의 기운으로도 사용이 된다. 이제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되게 쉬워요, 선생님. 인월에는 이 앞에서 넘어온 무토의 여기와 다음 계절 시작하는 병화가 있고 그 다음에 정기운, 제대로 된 왕한 기운 간목이 있구나. 이 병화의 기운은 이렇게 삼합을 해서 드러나서 기운으로 쓰이는 거예요. 만약에 삼합이 없으면 그거는 기다려야 돼요. 삼합을 이룰 때까지. 시절이 흘러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타고난 월지에서 삼합이 오는 대운에 가장 왕성하게 직업적인 활동을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여기가 봄이에요. 봄의 시작. 여기는 가을이죠. 가을의 시작과 봄의 시작이 이렇게 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신충을 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외울게요. 인신사해생지. 그 다음에 인신충, 사해충 이렇게 외울게요. 인사, 신해, 순이지만 그냥 공부하기에는 인신, 사해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인월에 사주에 신금이 있다. 사주에 신금이 있으면 여기 보세요. 근데 인월에 만약 신금을 만나면 형상과 용도가 모두 이지러짐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현재의 모습뿐 아니라 미래의 계획까지 변경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월지가 상충을 입으면 이 인월의 계획이나 인월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 인월이 미래에 계획했던 것이 이지러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월지에 인월에 타고났는데 만약에 신이 있다 그러면 이제 월지가 상충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인월에 해야 할 일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교육이에요. 교육이나 행정제도를 만들거나 이런 걸 하는데 그런 일을 안 하고 신월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인월생이 신이 있어서 인신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신의 구역으로 가서 이 사람이 직업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월지를 격을 다시 얘기할 때 설명을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인에 대해서는 이게 설명이 다예요. 무토, 여기, 병화, 중기, 간목, 정기. 그리고 인은 병화의 기운을 여름의 기운을 시작하고 있고 인, 오, 술, 삼합을 하여 술의 화의 기운이 저장된다. 그 다음에 신을 만나면 인의 모습이 형상이 이지러진다.
요거를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사주에 인월생을 봤어요. 인월생을 봤으면 그 사람이 삼합이 있는가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삼합을 이루고 병화가 투가 나면 병화의 격으로 씁니다. 또 인월생을 봤어요. 신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인월에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가 있겠구나. 물론 나머지들을 더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이분은 인월생이잖아요. 이분은 간목 사령해 놨어요. 그럼 이분은 그냥 간목이라는 목을 살피고 목을 키우고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분이 인하고 진이 방합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인묘진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되게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 입법, 제도 이런 쪽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방합자예요. 항상 조직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조직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또 이제 육신을 잠깐 얘기하면 무토가 편관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편관이 엄청나게 크죠. 그죠? 엄청나게 크니까 이 사람의 그 책임감, 이 사람의 임무, 이 사람의 해야 하는 일이 편관이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앉아서 칼퇴근하고 시키는 일, 규정에 있는 일만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자기의 그 생각으로는 내 업무가 참 크다, 부담스럽다 이런 정도의 큰 일을 해야 하고 또 이 사람은 언제나 과로해야 돼요. 편관이라는 거는 앉아서 가만히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위험이 생겨날지 모르는 일에 자기가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직업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직업에서 이 사람이 갑인이면 이제 갑인이 이 사람의 격이지만 이 사람의 임무감은 무진에 있다고 봐야죠. 이 사람은 편관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 자체가 간목으로 편관을 제할 수 있죠. 간목의 기운이 왕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위험이 딱 처해도 그거에 대한 임기응변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위험이 왔다. 편관이라는 위험이 왔으면 내가 내 실력과 내 재능과 내 임기응변력을 발휘해서 이 편관을 제하는 거죠. 그래서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 볼게요. 인을 했으니까 신이라는 생지를 볼게요. 이제 비슷한 설명이 계속돼요. 신월에 시작되는 수의 기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겨울의 기운을 시작하려고 임수라는 수의 기운이 여기서는 임수가 자월에 가장 강해요. 그러면 이제 삼합을 그리면 이제 그림은 한 번만 그릴 거니까 신, 자, 진이거든요. 삼합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신월에 임수의 기운이 시작돼서 자수에 가장 왕성하다 이런 설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진월에 마무리된다. 그러면 진은 수의 고예요. 수가 여기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월에 마무리된다. 또 신월에는 앞에 미월의 기운이 남아있으므로 여기는 무토가 사령, 계절은 가을로 가지만 겨울의 기운인 수가 시작되므로 중기는 임수가 사령, 정기는 금의 본체인 경금이 사령한다. 그래서 신금은 경금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속에는 임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임수가 천간에 투가 나고 신자 아니면 신진 이렇게 삼합을 이루면 임수의 기운으로 격을 쓰게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신이 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신월도 역시 인을 만나면 인신상충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인목을 만나면 형상과 용도가 모두 이질러져 일의 중간 과정에서 본복 현상으로 나타난다. 여기는 일의 시작 단계잖아요. 그죠? 목이 시작되는 단계고, 그런데 여기서 신을 만나면, 인월생인 신이 있으면 일의 시작 단계에서 미래의 계획까지 이질러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신월은 미월에 이제 4월에 꽃이 펴가지고 5월에 수정을 했어요. 그럼 미월에 이제 땡감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신월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이제 결과는 만들었어. 나무에서 열매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열매를 신월에 아주 뜨거운 태양빛으로 익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과를 일단 창출했어. 거기다가 신월에 이거를 마무리하고 그 결실을 탁 맺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아직 마무리된 단계가 아니라 이거는 어느 정도의 중간 단계거든요. 그런데 인을 만났어요. 신월생이 인을 만나면 여기 있는 표현대로
일의 중간 과정에서 일이 이지러지는 거예요. 일이 번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결실로 요때 가가지고 열매를 탁 따야 되는데 요때 잘 익혀가지고 열매를 맺고 익히는 과정에서 충을 만나니까 이 결실을 완전히 마무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번복이 생길 수가 있다. 신월생이 인을 만나면 번복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가다가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직업에서 한 10년 정도 하고 전혀 다른 직업을 다시 가게 되거나 이렇게 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질문해도 돼요? 네. 그러면 네. 이 신호를 더 네. 성장하지 말고 네. 응축시켜서 이거를 그쵸. 익혀야 되는데 네. 간목을 성장시키는 그쵸. 거라서 성장을 해야 되죠. 거기서는 이제 충이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면 돼요? 계절의 정반대라서 그래요. 네. 우리 선생님 오행할 때 금극목 네, 네. 배웠었잖아요. 네, 네. 그 금극목 현상이 서로 일어나는 아, 거죠.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하고 해월을 보실게요. 4월 보세요. 4월은 입하절기로, 왜 갑자기 여기서 입하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 이는 입춘, 그죠? 며칠이에요? 2월 5일 정도. 그죠? 그럼 여기 입하, 5월, 그냥 5일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입추, 그러면 8월 5일에서 8월 7일. 여기는 입동. 그래서 생지는 전부 다 계절의 입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여기를 사자를 쓰고요. 립을 쓰기도 해요. 이렇게 계절을 세우는 인신사해를 사립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 보실게요. 입하절기로 만물이 성장하는 시기이다. 여기 무토는 생을 이제 여기서 생을 막 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더욱더 크게 하는 장의 기운으로 변화시키는 마무리 기운으로 마지막 기운으로 작용을 하고 중기 경금은 그러면 이제 다음 가을에 이렇게 시작하는 준비하는 거죠. 중기 경금은 미래 유금의 시기에 행할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고 그래서요 사하고 유하고 축으로 삼합을 하는 거예요. 그림은 안 그릴게요. 4월에 경금을 시작해서 6월에 경금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고 축에 마무리가 한다. 축에 거한다. 그래서요. 중기경금은 미래 유금의 시기에 행할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병화. 병화는 화의 기운을 자랑하게 된다. 만약 해수를 만나면 장하의 화려한 형상이 이지러지고 가을에 거두어 들이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여기 보세요. 4월은 여기서 꽃을 피워야 되죠. 그죠? 4월에 꽃을 피워서 5월에 수정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고 거두어들이고 이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꽃을 왜 피우겠어요? 사과꽃을 피우고 나서 거기다 사과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이제 아주 가장 따뜻한 그런 화의 왕성한 기운을 누려야지 5월에 수정하고 하는데 해수가 왔어요. 그러면 해수는 얼음물이에요. 얼음물이 오니까 이 꽃 피워서 열매 맺게 하려는 것을 전부 다 여기 보시면 장하의 화려한 꽃핀 형상이 이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하에 내가 꽃 피워서 수정하고 열매 맺으려는 그것들을 다 해수를 만나면 가을에 거두어 들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얼음물이 와서 4월에 이 장하의 형상을 다 어그러지게 하는 거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결실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월생이 해가 있으면 시험이나 이런 게 잘 안 돼요. 지금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사주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4월생이고 다 돼야 되는데 올해 4월이 될만 했는데 해수가 있으면 뭔가 또 한 번 더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결실이 이지러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월에 해수가 있으면 지금 이 꽃 피우고 열매 맺고 하는 것들을 전부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다.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 이걸 읽으실 때 4월은 이렇게 하려고 했었구나. 장하의 화려한 형상을 가지고 그것을 꽃을 피워서 나중에 거두어 들이는 계획을 하는 게 4월이었구나. 이런 게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되게
축약되어 있는 설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하고 해월 보실게요. 해월은 입동이잖아요. 본격적인 추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만물이 모습을 감추게 된다. 그래서 이제 수로로부터 온 무기, 여기, 무토는 거두어들여 정리한 것을 보온하는 역할을 수행하니 월동 준비 기간과 같다. 준기 간목은 다음 다가올 봄에 쓰일 종자를 고르는 것이고 여기 보세요. 해중에 간목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간목을 다음 봄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때의 간목은 뭐냐면 여러분 씨앗으로 알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 유금을 거두어 들여서 6월에 이제 과일을 따요. 열매를 추수를 하고 요때 이제 고르는 거예요. 6월에 요건 우리가 먹어야겠다. 요거는 내다 팔아야겠다. 요거는 다음에 씨앗으로 써야겠다. 그래서 요 유금에 있는 핵을 여기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간목은 우리가 씨앗이다. 봄에 피울 씨앗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핵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중기의 이 간목은 다음 봄에 쓰일 종자를 골라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수, 본기는 눈과 얼음이라는 형상으로 나타난다. 항상 해, 자, 축부터는 추워야 돼요. 사주가. 어떻게 추워야 되냐면 금으로 꽁꽁 얼려서 금생수로 아주 단단하게 얼어야 돼요. 그럼 겨울은 추워야죠. 그죠? 겨울은 추워야 돼요. 그런데 만약 사화를 만나면 이 사화가 이제 육양이잖아요. 아주 뜨거운 기운이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간목이라는 이 종자를 꽁꽁 얼려서 저장을 했다가 봄에 나무로 피워야 되는데 여기서 사화를 뜨거운 기운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과 이 얼음에 꽁꽁 얼어있던 형상이 풀어져요. 풀어지고 여기 있는 종자까지 모두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울 게 없겠죠. 봄에. 그래서 해월에 사를 만나면 꽁꽁 저장하고 금생수로 얼려야 되는 것들을 풀어지게 만든다. 모두 종자까지 없어지게 만든다. 종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이것도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종자를 저장했다가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꽃을 피워야 하는 이 계획이 으그러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인신사해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좌우묘유 볼게요. 좌우묘유는 왕기예요. 그래서요, 생기의 중기를 취합하여 용으로 쓰고, 이 말이 지금 좀 어려우실 텐데, 생기의 중기는 어디예요? 좌우묘유에서 생기의 중기는, 인월의 중기는 병화예요.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사월의 중기는 경금, 여기는 임수, 여기는 간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읽을게요. 잡기의 중기에 자신의 형체를 가짐으로 지지 변화의 중심에 있다 하여 왕기라 한다. 그럼 이 자월에 얘는 생기의 중기니까 이거는 여기에 있는 중기예요. 그리고 나서 신자진에 가서 자기의 기운을 숨기는 거죠. 그래서 왕기는 하나의 기운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고 강하다. 생기는 여기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왕기는 딱 자기 기운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그런 활동성이 왕기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수의 기운이 왕하니까 체적인 기운이 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읽어보세요. 좌우묘유는 외모가 화려하고 준수하다 하여 도화라 부르기도 한다. 제가 이제 이 도화라는 거를 계속 이거는 그냥 설명을 하시면서 항상 모든 선생님들이 도화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럼 좌우묘유가 도화이고 도화를 나쁘게 표현하는 거 보셨죠? 전혀 아니에요. 도화가 있으면 막 갑자기 기생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도화가 3개인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활동성이 좀 부족해요. 생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체적인 기운을 딱 지켜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런 걸 안 좋아해요. 막
바로바로 변화에 대처하고 이런 기운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거 이 설명을 뺄 수는 없어요. 항상 좌우묘유를 다른 사람들도 도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다. 꼭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읽겠습니다. 자월은 신중에 임수가 사용되는 시기이며 화로 변화되어 나타나기 위해 자신의 형상을 진토에 숨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월이 임수에서부터 신자 진이면요. 이 자수가 이제 수생목을 탁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해야겠어요? 복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지금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화로 변화되어 나타나기 전에 이제 여기다가 자기의 형상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수는 목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커가는 거는 거기 수의 기운과 화의 기운이 들어있어서 나무가 크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임수는 장하는 마지막 기운으로 여기 이제 여기가 있어요. 해월에서 임수가 여기로 감추는 저장하는 마지막 기운으로 이 시기를 지나면 월동할 기회를 놓친다. 정기 개수는 고요한 잠룡처럼 지내다가 잠룡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잠룡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신문에 보면 맨날 잠룡 나와요. 뭐 정치계에 이렇게 앞으로 떠오를 스타가 될 사람들을 잠룡이라고 말하잖아요. 잠룡은 어디서 나온 표현이냐면요. 주역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잠용이라는 건 뭐냐면 물에 지금 잠겨있는 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주역 공부를 대학원 다닐 때 재미있게 열심히 했어요. 논문도 열심히 읽고. 근데 이제 저는 주역 공부를 더는 안 해요. 저는 명리학만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배우고 논문을 읽고 뭐 주역 강독을 다니는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은 잠룡이라는 건 물에 이렇게 잠겨 있잖아요. 그러면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룡 물룡이라고 해요. 그래서 잠룡은 쓰지 말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잠룡이라는 것은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 정도만 아시면 저는 더는 설명을 하지 않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잠룡이다. 그러니까 용이라는 거를 계속 설명하는 거는 주역에서 나온 표현을 이분들이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죠. 마치 잠룡이 주작의 모습을 드러낸 것과 같다. 만약에 이제 자수가 이렇게 오화를 만나면 이제 자오충을 하는 거잖아요. 보실게요. 만약 오화를 만나면 잠룡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고요가 깨져서 잠룡이 때이른 활동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과 같아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주역의 잠룡, 물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잠룡은 물에 잠겨 있어서 아직 준비만 하고 떠오르면 안 돼. 안 되는데 오화를 탁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잠룡이 기다려야 되는데 때에 이르게 시작을 한 거예요. 활동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까 결국은 물용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화를 만나면 거기 보시면 너무 설명이 고요가 깨져서 잠룡이 때이른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용들이라는 게 되게 뜻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기에 가지고 있는 체성이 크기 때문에 잠룡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자월생이 오를 만나면 자월은 원래 아직도 더 이렇게 꽁꽁 얼려서 축을 거쳐서 목을 피워야 되잖아요. 목을 이제 발생시켜야 되는데 오화를 만나면 때이른 활동을 한다는 거죠. 성급하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월생이 오화를 만나면 이 연구하고 막 철학적인 것을 깊이 생각하고 겨울이니까 칩거해가지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잠룡처럼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오화를 만나니까 오의 활동 영역으로 가게 돼요. 항상 월지가 충을 받으면 자월에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5월에 가서 신체적인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여기는 이제 또
수정을 하는 계절이니까 이때 이제 재무, 경영, 상경계통의 일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원래 여기는 교육, 연구, 뭐 철학 이렇게 해야 되고 인간의 본성이나 뭐 종교적인 그런 심도 높은 연구를 하는 그런 시기인데 5를 만나면 반대의 근데 선생님 제가 여태까지 본 걸로는 자월에 5화가 있어가지고 잠룡이 뭐 이렇게 뜻을 이루지 못한다 막 이렇게 나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가 그런 거 같지는 않다는 거죠. 여기 이제 잠룡이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그 설명이 조금 더 선생님들도 살펴보세요. 자월생이 5화가 있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지내나 이 자월에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월 영역으로 많이 가는데 그런데 이 월지가 이렇게 딱 충을 받으면 5월의 영역으로 가면 되는데 가지 못하고 조금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직업 성향이 흐지부지한 그런 경향들은 있어요. 네. 그 다음에요 이제 묘 볼게요. 묘월. 묘는 만물이 깨어나는 시기이다. 여기 간목은 땅을 뚫고 나오는 목의 기상을 나타내고 정기 을목은 지엽이 발생하는 모양을 나타낸다. 이러한 기운은 해중의 간목 종자가 싹으로 화한 것이며 맞죠? 네, 간목이 인월에 나와서 싹으로 화한 것이며 훗날 미중 을목 공물로 모습을 바꾸게 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설명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해중의 간목에서 인월에 싹을 틔워서 그 다음에 묘월에 땅을 뚫고 나와서 지엽이 발생하는 모양인 거예요. 정기는.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지엽이 발생해서 결국은 미월에 들어선 을목은 뭐라고요? 을목은 열매라고요. 예, 그래서 열매 또는 뭐 곡물로 표현을 했죠. 곡물로 모습을 바꾸게 된다. 이와 같이 목에 생장하는 기운을 이제 목은 청룡으로 용으로 청룡의 기상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유금을 만나면 거기 보세요. 종자는 싹으로 오르지 못해 지엽을 펼 수 없으니 청룡 청운의 꿈을 품은 청룡이 날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요 이제 묘월생이 제가 늘 하는 말인데 그건 제가 이제 봐서 그렇거든요. 묘월에 유가 충이 있으면 묘라는 게 나무에서 이렇게 가지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지에 손상이 있게 돼요. 어린 가지가 유금이 있으면 이렇게 자르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본 걸로는 이제 팔 다리가 멀쩡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옛날 분들은. 근데 요즘은 그런 현상이 없다. 거의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묘유충이 있는 분들이 제가 뭐 여태까지 묘유충이 있는 분들 중에 다리를 절거나 팔이 한쪽이 매팔이시거나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제 가까이서는 서너 분을 봤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의료가 발전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는 많지가 않은데 묘월생이 유를 만나면 이렇게 어린 싹이 잘려요. 그래서 그 유금을 자제할 수 있고 그런 다른 요소가 있지 않으면 이분들이 이제 막 나무가 커야 되는데 잘리니까 뭐를 하겠어요. 공부를 안 하시고 빨리 돈 벌러 나가는 거죠. 상황이 나쁘거나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6월 보실게요. 6월은 가을의 중심으로 하얀 이슬이 대지를 덮으니 마치 백호와 같다. 유금은 열매가 되는데 사중경금으로 꽃을 피우고 이제 사중경금에서 열매가 시작이 된 거죠. 축중신금에 핵을 감춘다. 거기 중요 표시를 해놓으세요. 축중신금에 6월에 수확한 그 열매의 핵을 감춘다. 그래서 6월은요 경금이 여기죠. 신월부터 온 여기 경금은 눈과 서리에 대비하여 표면을 감싸는 역할을 하고 정기 신금은 알찬 결실을 맺어 진가를 자랑한다. 그랬는데 묘목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퇴를 모르는 행동으로 인한 망신이 두렵다. 여기 설명이 이제 이 정도를 설명을 하면 사실 이 묘목을 만나면 6월은 이제 거두어 들여서 싹을
꽁꽁 저장해야 되는데 다시 피어오르려는 활동을 한다. 그러니 이 6월에 해야 할 진퇴를 모르고 여기는 퇴해야 되는데 여기는 진하려는 행동을 하니까 여기 뭐 망신이 두렵다. 이게 이제 걱정이 된다. 이런 표현이고요. 나중에 이제 6월생에게 묘가 있는 설명을 또 듣게 되는데 6월은 이제 모든 것을 열매를 맺어서 익혀서 거두어 드릴 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설명을 하면 이제 많이 성숙한 어른들이잖아요. 근데 묘를 만나면 또 다른 하나의 면은 이 성숙한 사람이 묘월 어린 싹에게 지혜를 일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읽어보시고 망신이 걱정된다라는 표현과 함께 이제 묘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6월생에 묘가 있으면 선생이 많습니다. 선생, 강사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제가 이거를 배터리를 봐야 돼서. 네, 그 다음에 잡기 보실게요. 잡기는 여러 기운이 섞여 있다는 의미인데 기운을 감추고 있다요. 묘지, 고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행의 순환으로 보면 전목의 시기 동그라미 치세요. 잡기가 이제 어려운데요. 여기서부터 보실게요. 여기 겨울의 기운을 봄으로 접목시키는 게 축토예요. 봄의 기운을 여름의 기운으로 접목시키는 게 진토예요. 그래서 토는 각 계절의 끝에서 그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물의 변화를 주도하여도 밑줄을 그시고요. 새로운 발전으로 이끄는 중요한 작용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잡기는 지나치게 왕한 기운을 자제시키고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내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요, 잡기의 여기는 완기의 정기인데 완강한 기운을 수렴하는 작용을 한다. 여기서 넘기실게요. 그래서 제가 하나 설명해야 되는 걸 빠뜨렸어요. 여러분 나중에 할게요. 어디서부터 보시냐면요. 네, 진월부터 보실게요. 진월은 봄을 접고 미월은 여름을 접고 잡기가 이제 앞에 있는 계절을 수렴하는 작용이다 라고 해서 진월은 봄을 접고 미월은 여름을 접고 수월은 가을을 접고 축월은 겨울을 접는다. 그럼 이제 잡기의 여기가 접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잡기의 정기가 이제 대개는 토죠. 다음 계절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시요 또 진월은 여름을 준비하고 그다음 미월은 가을을 준비하고 수월은 겨울을 준비하고 축월은 봄을 준비한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 잡기는 앞에 있는 계절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다음 계절을 준비한다.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신 거죠? 그죠? 그 다음에요 또 잡기의 중간 기운, 여기는 신, 그 다음에 개, 여기는 을, 여기는 정. 이렇게 잡기의 중간 기운은 취합하여 분출하는 작용을 하니 진월은 수기를 모아 화기인 화분으로 발산하고 미월은 목기를 모아 금기인 과실로 익어가고 여기도 설명하려면 엄청 많이 근데 그냥 들어만 두시면 좋겠어요. 수월은 화가 이제 정화잖아요. 정화를 모아서 수의 기운인 종자로 저장하고 축월은 신금, 금의 기운을 모아 목기인 수, 나무로 발생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진부터 다시 보실게요. 진토는 배양토로 나물 생장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진에는 을계무가 들어있죠. 그래서 을계무가 들어있는데 여기 을은 앞에 묘월의 마무리 역할이에요. 그 다음 계수는 지난 계절의 기운으로 겨울에 비축히 했던 겨울 계수의 기운을 에너지를 만물 생장을 위해 분출하는 역할을 하고 정기 무토는 을목 여기와 중기 계수의 기운을 취합해서 4월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선생님 어때요? 어려워요. 예, 어려우신데 거기다가 정기 무토는 그 다음에 여기 을목과 중기 계수의 기운을 모아서 그 다음 4월에
아, 꽃 피우라고 전달하는 역할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전달한다라고 하면 무리니까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는 무슨 역할인데 이 두 개의 기운을 취합해서 다음 계절을 연결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만약 이제 술토를 만나잖아요. 그럼 술토를 만나면 얘는 키우는 토이고 얘는 저장하는 토거든요. 그래서 술토를 만나면 얘는 생장하는 토인데 얘는 저장하는 토를 만나니까 수장의 기운을 지닌 토를 만나니까 둘이서 충하는 게 사실은 좋지가 않아요. 역시 설명드린 대로 진월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진월이면 이제 행정이나 제도나 입법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대개는 행정 이분을 보세요. 이분이 인월에 있는데 이분이 교육을 안 하고 진이 있으니까 이분은 나라의 행정 그쪽에 일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월은 그런 토인데 생장, 사람들을 생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수를 만났어요. 그럼 이분들이 여기서 일을 안 하시고 여기 가서 한다. 망했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월에 해야 하는데 진월생이 술토가 있으면 수월의 영역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요. 수월을 이제 할게요. 수월에는 신정무가 있는데 여기 신금이 행한 마지막 수령 작용은 정기무토에 전달되어 가을을 마감하고 겨울을 맞이한다. 그래서요. 진월에 만약에 이제 수월에 진토가 있으면 진월에 수의 기운의 분출은 양기로 화하고 수월에 화기 압축은 음기로 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월에 진토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월에 화기를 압축하는 것에 방해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월의 역할을 하지 않고 진월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축토 갈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설명은 진과 수월이 하는 역할은 수화의 기제작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축월하고 미월을 보실게요. 축월은 개신기가 들어있는데 여기 개수는 응축된 자월의 기운을 기토 정기에 전달하여 발생의 기운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축월의 중기 신금은 미월에 목의 기운이 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축이라는 지하 토에서 생동의 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기는 목의 핵인 신금을 이제 발화를 시켰다가 다음 조금 있으면 인월에 생동시키는 역할을 기토가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에요.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월이라는 것은 인월의 목을 발생시키기 위한 기반의 역할을 하고 목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운이다. 되셨죠?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축월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신금을 잘 조장해서 발화를 막 하고 있는데 목으로 딱 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축월이 신금의 기운을 잘 꽁꽁 얼려서 저장하고 막 발생시키고 발화시키고 목을 키우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목이 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기서 막 축월에 씨앗을 막 꽁꽁꽁꽁 얼려서 잘 발화를 시켰어요. 그럼 얘가 목으로 키우려면 얘가 목으로 축월의 그 기운이 목으로 발생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평화가 있어야 꽃이 피어요. 나무가 피어요. 꽃이 아니고 나무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축월생이 평화가 있으면 수생목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근데 병화가 없이 축월이 여전히 추우면 축, 임, 묘, 진 이렇게 해서 따뜻한 기운이 올 때까지 아직도 계속 웅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절생들이 병화가 없어서 이 발생의 기운이 늦어지는 경우가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축월에 목을 발생시키는 준비를 내내 한 거거든요. 해자 축 내내. 근데 병화가 있어야지 발생이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죠? 그래서 축에 보관된 목의 핵이 미월에 이르러 열매가 된다. 네. 그 다음에요. 여기 미에 보세요. 미월은 정을기가 들어있는데 여기 정화는 팽창된 5월의 기운을 정기에 전달하여 결실의 기운을 보강하는 역할 중요해요. 그래서 정화가 투과나면 좋거든요. 중기 을목은 축월에 금의 기운이 열매가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신금의 씨앗이 목으로 그 다음에 열매가 된 것이 중기예요. 그래서 결실의 시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미월은 열매가 딱 된 거예요. 열매는 됐지만 미월의 열매는 못 먹어요. 그죠? 그래서 맛이 떫어서 아직 화의 기운이 더 꽁꽁 익혀야 돼요. 정기 기토는 열매가 결실이 되기 위한 기반 역할을 한다. 이처럼 미월은 목이 결실을 맺기 위한 준비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수정을 해서 꽃을 피워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한 가치가 있는 가격이 나가는 열매가 되기 위한 준비기예요. 그죠? 다가올 가을의 알찬 결실로 모습을 드러내려면 이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미월에는 꼭 거기 있죠. 개수가 있어야 돼요. 축월에는 반드시 병화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월에는 개수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음 계절에 결실을 맺은 완전한 과일이 되려면 우로작용을 하는 개수가 꼭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잡기는 자연의 변화하는 기운과 왕성한 기운과 쇠하는 기운을 동시에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잡기 자체가 이제 하늘의 기운이 어떻게 땅에서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축의 기운을 별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선생님, 축에서 축월이 미를 만나거나 미월이 축을 만나도 역시 그 계절의 타고난 본분, 타고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축월에 태어났는데 오미가 있다. 그러면은 사주 자체에 축월생이 사주에 또 오월미가 있다. 그러면은 이 축월에 연구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오미 계절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장간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 계절의 역할이 이미 지금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월지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인 거죠.